간혹 물체를 쥔 손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초보자분들이 물체를 쥔 손을 그릴 때 자주 놓치는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물체의 두께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한 이 손가락의 두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만입니다. 오늘은 손 그리기 2탄 응용편인데요. 손잡이를 쥔 손과 손전등을 쥔 손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직 1편을 안 본 분들은 먼저 1편을 시청하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물체를 쥐었을 때 자주 놓치는 부분과 해결법, 그리고 실제로 배속 없이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그리는 과정을 모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물체를 들거나 잡은 손을 그릴 때마다 고무장갑처럼 느껴지거나 어딘가 비율이 망가지고 어색했던 분들은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차근차근 그려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손만 그릴 때와 달리 물체를 쥔 손을 그릴 때는 그 사물이 어떤 형태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리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간혹 물체를 쥔 손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뭐가 이상한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여기서는 두 개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건 초보자분들이 물체를 쥔 손을 그릴 때 자주 놓치는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물체의 두께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한 이 손가락의 두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손가락의 두께가 거의 마치 중국 당면처럼 굉장히 얇게 그려져 있어요. 정말 생각보다 많이 놓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싸줄 때 손 모양이 달라지는 걸 생각하지 않고 손가락 그냥 말아버려 라는 느낌으로 그려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다 똑같이 획일화된 손가락 모양으로 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가 겹쳐지니까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를 줄 때 손의 모양, 내 손의 각도, 그리고 손의 뼈와 살을 모두 생각하면서 그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그리는 과정을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귀찮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생략해서 그냥 그리거든요. 그래서 손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내가 많이 그린다고 느는 게 아니라 형태를 이해를 하고 그려줘야 그게 내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자, 이제 자료를 보면서 그리는 과정을 볼게요. 오늘 두 개의 자료를 같이 그려볼 건데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관찰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손은 세 개의 파츠를 먼저 눈으로 구분을 해보고 그리고 손가락이 어떻게 물체를 말아서 쥐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두께가 가늘은 원기둥을 줄 때 대체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선 방향으로 쥐는 경우가 많아요. 손목이 이렇게 꺾여서 물체를 쥐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쥐고 있다면 지금 뼈가 부러진 거예요. 빨리 병원을 가봐야 돼요. 그래서 손목이 사선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먼저 확인을 하고요. 외곽의 실루엣을 한번 봐야겠죠. 보시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직선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자, 이 관찰한 부분들을 한번 옆에다 먼저 직선으로 이 물체를 그려주고요. 두께 잡아놓고 그 다음에 최대한 직선으로 잡아봤던 요 형태를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이 손가락의 두께 부분 있죠? 요 두께 부분이 생각보다 두툼하게 이 손가락의 두께만큼 있고 말려서 들어가줘야 돼요, 형태가. 그래서 요거를 관찰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가락의 두께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여유 있게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손가락이 시작하는 지점을 한번 볼게요. 보면 여기에 손가락이 있는 지점을 보고 여기도 손가락이 어떻게 꺾이는지를 한번 보자면 대략 여기서도 이렇게 꺾이고 있는 거를 보면 손목과 손가락이 시작하는 지점은 수평을 이룹니다. 관찰한 것들을 그려보자면 손목의 요 각도와 손가락이 시작하는 각도를 잡아놓고 그러면 이제 손가락 부분과 손바닥이 어느 정도 잡혔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파츠 3개 중에 마지막 엄지가 남았어요. 엄지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은 주전자의 형태로 이해를 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꼭 이 손바닥에 있는 이 동그란 부분까지도 엄지 영역으로 꼭 파악을 해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엄지 부분이 손가락이 잡힙니다.
이 다음 부분부터는 이 관찰한 형태를 그려주는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손가락의 형태를 잘 보시면 얘가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잡혀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 물체를 애초에 사선으로 쥐었기 때문에 손가락이 보이는 각도들이 조금씩 말리는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손가락의 모양도 다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한번 관찰해 보자면 여기는 손가락이 요만큼 보이고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처음 잡아줄 때는 요 관찰한 부분들을 토대로 먼저 일단 잡아주세요. 이렇게 요 안에서 손가락이 어떤 형태로 갈지를 꼭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형태가 잡혔으면 보이는 형태 위주로 남겨놓고 뼈마디를 이해하기 위해서 잡아놨던 입체들은 좀 잊어줄게요. 자, 이렇게 겹쳐지는 모양들 보면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금 길었던 것 같아서 좀 줄여줄게요. 그리고 엄지도 가이드 스케치가 끝났으니까 형태 스케치 잡아줄게요. 형태 스케치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이드 스케치를 잡아놨다고 해서 형태 스케치를 잡아놨던 그냥 그대로 가이드 선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관찰을 눈으로 쫓으면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잡아주세요. 여기서도 그냥 동글동글하게 해서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접혀서 꺾이는 지점, 여기쯤 꺾이고 여기쯤 꺾이고 이런 꺾이는 지점들을 다시 한번 눈으로 또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기 손가락 부분, 여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손가락을 예를 들면 이렇게 안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그린다. 그럼 이 손가락은 탈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손톱을 이렇게 그려야 되고요. 여기는 손톱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둘은 손가락의 각도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 요거를 꼭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찰한 부분들 계속 토대로 이어서 스케치해보면 여기서 또 접혀서 이렇게 꺾이고 있고요. 손가락이. 그리고 다시 또 잡아서 스케치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손의 가이드 형태가 다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꼭 중요한 게 손톱을 그려줘야겠죠. 손톱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손가락의 방향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꼭 손톱을 그려줄 때도 손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손톱은 거의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형태가. 보이는 형태들 잘 보면서 여기도 손톱의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손톱의 방향을 잘 표현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이드 스케치 지우고 나면 이렇게 그려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완성입니다. 차근차근 그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자, 다음 그려볼 손은 이렇게 손전등을 쥐고 있는 손이에요. 저희 반 학생들도 정말 많이 어색하게 그리곤 하는 이 손의 각도를 가졌는데요. 아까 그린 그림과 동일한 단계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엔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먼저 외곽에 큰 실루엣을 직선으로 이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먼저 손전등의 이 형태를 도형화로 단순하게 잡아볼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한번 그려보자면 그려줬고요. 여기서 아까 봤던 관찰했던 요 직선들 잡아주자면 요렇게 먼저 손의 큰 실루엣 먼저 잡아줬어요. 그러면 이제 세 개의 파트 나눠준다고 했었죠? 여기서 뼈대의 모양을 잘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뼈가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부분. 생각보다 요 손등 부분이 보이는 면적이 굉장히 좁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릴 때 정말 많이 어색하게 그려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손등을 나도 모르게 손등이 대략 1:1 정도 비례였으니까 하고 손등을 일단 이만하게 잡고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관찰한 것들을 토대로 보자면 거의 이렇게 돌아가듯이 손등이 보여요. 그러면 요거 잡아놓은 거 토대로 손 이 뼈 부분을 먼저 위치를 한번 잡아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서도 하나, 둘. 여기서도 하나, 하나. 이렇게. 그래서 먼저 가이드를 한번 크게 잡아본다면 손가락의 뼈대를 이렇게 하나, 둘, 세 번 이렇게 한 번씩 끊어가면서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영역을 나눠준 걸 잘 보시면 여기가 손등, 손가락이 되고 있죠. 검지부터 새끼손가락은 뼈마디가 3개고 엄지는 뼈마디가 2개였었어요. 그래서 그 뼈마디의 위치를 한번 꼭 관찰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요 손가락이 시작하는 위치만이라도 잘 파악을 하시면 나머지는 동그란 요 형태 위에다가 손가락만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요 시작 지점을 꼭 잘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를 한번 관찰해 볼게요.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마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마디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다 그 양은 주전자 지난번처럼 이 아래 부분이 모두 다 양은 주전자 왜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여기 부분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는 요 민트색 부분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준 다음에 이제 형태를 그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리는 과정들이 굉장히 번거롭게 느껴지고 이거 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많이 그린다고 해서 손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이 단계들을 거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이드 스케치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이드 스케치 잡아준 거 토대로 불투명도 낮춰주고 형태를 제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형태선을 그려줄 때 꼭 잡아놓은 가이드 스케치를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나의 과거를 의심하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잡은 게 맞나 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뼈 부분은 하나, 둘, 톡, 이렇게 뼈 부분 잡아주고 앞서 잡았던 가이드 스케치를 너무 믿지 말고 잡아줍니다. 그래서 손가락 잡아줬고 랜턴 부분 이렇게 간단하게만 잡아줄게요. 오늘은 손이 메인이니까. 자, 이렇게 잡아줬으면 이제 여기서 손톱을 그려줘야겠죠. 손톱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손가락의 방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관찰하면서 손가락의 손톱에서 중간이 어디일지 손가락의 각도 그리고 중앙을 생각을 하면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차근차근 그려봤어요. 생각보다 과정이 어렵지 않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손을 그릴 때마다 입체를 생각하고 손을 이렇게 물체를 쥐었을 때의 손 모양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그린 그림들이 쌓이면 손 그리는 게 어느 순간 그렇게 어렵지 않네?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럼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그리면서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보고 또 손 그리기 3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